자, 안녕. 우리 오늘은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1 과정에서는 142페이지 방정식 부분부터 같이 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가 오늘 목표 잘 달성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차시가 계속 늘어나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들 대답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모르는 걸 들켜서 다시 빠꾸하는 게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생각보다 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가다가 봤더니 나 사실 여기서부터 몰랐지롱 하면 다시 쭉 돌아가야 돼요. 또 가다가 나 사실 거기서부터 또 이해 못했지롱 하면 또 다시 돌아갔다 또 가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질문하면 좀 시간이 없어질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은 놓으세요. 걱정은 나 혼자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잘 생각해가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못 알아들었다 이런 것들 잘 이야기하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 꼭 성실하게 잘 그 임무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등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 등식이라는 것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등식. 그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라면은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불러보세요. 등식. 자,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자, 등식이 뭘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했을 때 시선이 아래로 꽂힌다는 건 나 베끼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뜻해요. 베끼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던졌다라는 게 무서워지시겠어요? 답을 궁금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답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걸까요? 근데 너네들은 항상 답을 찾아주려고 해요. 난 이미 너네들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답 안 찾아줘도 됩니다. 내가 질문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싶어서예요. 근데 질문을 하니까 바로 밑으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등식이 무엇일까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등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4 더하기 3은 7. 맞아요. 4 더하기 3은 7. 등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럼 등식이죠. 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거랑 다른 거 말씀하셔야 됩니다. 3 곱하기 4는 12. 네, 그치만 그건 숫자로 활용된 거니까. 그치만 우리는 이제 문자 사용해가지고 식 쓰는 것도 많이 배웠었죠. 자, 성격이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x 더하기 y xy. x 더하기 y는 xy. 오케이, 좋아요. x 더하기 y는 x 더하기 y.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네. 또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다 한 번씩 불러봅시다. 2 더하기 3은 7. 2 더하기 3은 7. 자, 2 더하기 3은 7. 뭐야, 이거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등식이 아니야, 그러면.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 아니야. 너네 다 말할 때까지 난 계속 물어볼 거야. 등식이 아니야. 네, 남들 다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본인의 소신을 그대로 밝히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두가 다 등식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물어볼게요. 왜 등식입니까? 등호가 들어가서. 왜 등식입니까? 이거 은 표시가. 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는 식은 등식이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만 하면 돼요. A 더하기 1은 B. 자, 이거 내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등식이 아니겠네? 등호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등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등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만 중요하다.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참거짓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호가 있냐 없냐라는 것만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다. 그래서 등호가 있는 이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있는 식. 자, 이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항등식, 그리고 또 하나는 방정식. 자, 항등식은 의미가 뭐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일단 항등식부터 먼저 얘기하고 갈게. 자, 항등식은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지?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 2 곱하기 x는 2x. 그냥 똑같은 거. 그냥 누가 봐도 똑같은 거. 그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겠지. 그치?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언제나. 아닐 때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뭐라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이 생겨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똑같이 생겨 있으면 얘는 문자의 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0이든 100만이든 1000만이든 뭐가 됐든 간에 언제나 참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항등식 한번 불러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더하기 3으로 오케이, 좋아요. 그것도 항등식인데 그거는 문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뭐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다라는 그 항등식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된다라고 하기는 조금 약간 좀 어린 예식 같은 느낌? 애기들이 배우는 것 같은 예식? x 곱하기 y xy 오케이, 좋아. x 곱하기 y는 xy, x 곱하기 y는 xy. 굉장히 이제 챌린지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좋아요. 자, 또 항등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x 나누기 5는 5분의 x. 오케이, 좋아요. x 나누기 5는 5분의 x.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항상 봐왔었던 너무 당연한 식, 그냥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음을 나타냈던 식, 그런 것들을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방정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식. 그걸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식. 자, 예를 들어서 x는 2. 자, 이거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 아니야? 등식이지, 그치? 이거 항등식인가? 항등식인가? 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항상 지켜보는 게 뭐냐면은 너네한테 내가 질문했을 때 너네한테 뭔가 지금도 항등식이야?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서 아니에요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맞춰서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나는 주로 본다. 그러니까 너네가 먼저 리드하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간단하잖아. 항등식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 그럼 너네가 지금 판단해보는 거예요. 자, x가 1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x가 3일 때 참이야 거짓이야? 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명히 있죠? 그럼 해보시는 거예요. 남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거기 얹혀가는 거 자꾸 습관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누가 대답이 더 빠르고 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그러면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냥 거기 묻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나는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해져. 그러니까 너네가 질문 안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대답을 리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좀 그러다 틀릴까봐 걱정이에요. 마음껏 틀리시라고 했죠. 마음껏 틀리세요. 틀린다고 해서 난 질문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묻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질문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 얘는 그래서 항등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인 건 아니니까. 자, 그런데 x가 1일 때는 거짓이고 x가 2일 땐 참이고 x는 3일 땐 거짓이고 이거 지금 무슨 정의 따라가고 있어요? 방정식의 정의. 방정식은 아까 문자의 값에 따라 참도 될 수 있고 거짓도 될 수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게 문자의 값에 따라 2, 참이 될 수도 있고 3,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녀석들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은 7. 자, 이거는 어떨까요? 이거 언제나 참인가요? 아니죠. 그럼 언제 참일 수 있을까요? x가 3일 때. 언제 그럼 거짓이야? x가 뭐 4일 때, 5일 때 이럴 때 거짓이겠지, 그치? 자, 이렇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이 식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의 예시도 같이 한번 다뤄봤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써져 있으면 등식. 이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언제나 참인 건 항등식,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건 방정식. 단순하죠? 자, 근데 언제나 참인 건 좀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을 우리 이번 시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짚어보는
방정식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뭐랄까 구체적으로는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항등식보다는 방정식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방정식의 예시도 지금처럼 들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항상 그 반대식이라고. 네 맞아요. 이게 방정식이라는 것이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약간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참인 것도 사실 방정식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언제나 거짓인 녀석도 사실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나 거짓인 건 사실 조금 가치가 없잖아.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별다른 이름을 그냥 안 붙이는, 그래서 방정식의 일부로 그냥 포함이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제나 참인 것도 사실 언제나 참이면 항등식이고 언제나 참인 것이면 방정식이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막 아주 구분을 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것은 방정식. 근데 뭐 우연히 전부 다 참이면 그럼 뭐 전부 다 참인 방정식.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항상 참인 것은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붙인다. 그래서 그걸 살짝 그냥 모호하게 구분을 해놓는 그런 케이스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배우는 입장으로서 이런 건 항등식, 이런 건 방정식이라고 구분을 지어서 좀 배우고는 있기는 하죠. 아무튼 쓰임에는 그렇게 큰 구별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 그렇지만 구별은 해놓고는 있기는 합니다. 언제나 참인 게 약간 좀 모호하죠. 두 가지 모두로 다 불릴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럼 다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방정식에 우리가 코스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이 방정식에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해, 근, 이런 용어들이요. 자,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정식의 해와 방정식의 근, 그들은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방정식의 해나 방정식의 근. 그러니까 같은 걸 뜻하는 두 개의 그냥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방정식의 해가 뭐야? 라고 묻는 것과 방정식의 근이 뭐야? 라고 묻는 것과 그냥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우리 아까 전에 방정식의 정의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 이게 뭐라고 했지? 문자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등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 한다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참인 순간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까? 거짓인 순간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릴까? 참인 순간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문자의 값이 뭘까라는 것이 궁금하고,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구해내기 위해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그쵸?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끔 하는 문자의 값이 무엇일까를 조사해서 구해놓은 게 그게 바로 해 또는 근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되게 쉬웠던 방정식 x는 2. 자, 이 방정식의 해는 무엇일까요? 2. 근은 무엇일까요? 2. 그냥 똑같은 거라고. 같은 얘기야. 그냥 같은 얘기. 알겠지? 해를 물어보나 근을 물어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조금 어렵게 가볼까? 2x는 6. 자, 이 방정식의 해는 3. 이 방정식의 근은? 그렇지.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거야. 자, 2x 플러스 1은 7. 아까 했었죠? 자, x가 얼마일 때 참이었어? 3.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3.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방정식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이 해나 근을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랑 뭐가 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다시 뭐가 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등식을 배웠으면 이 등식이 갖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차례죠. 자, 등식의 성질, 등식의 성질. 자, 우리가 이제 성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냐면 앞으로 지금처럼 등식의 정의는 약속이야. 이건 외워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외워줘야 되는 부분. 등식의 성질, 이거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걸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실? 등식이라면 마땅히 갖고 있는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을 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약속이라고 했죠. 등식은 이런 걸 등식이라고 할 거야 라고 약속된 거. 약속된 건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자, 판단하세요. 자, 외워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약속된 사실은? 자, 외워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외워야 되죠. 약속된 거니까 이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등식의 성질, 등식은 이러이러한 사실들도 있어 라는 것은 외워야 될까, 이해해야 할까? 이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외워두지만 성질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등식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1, 2, 3, 4, 4개가 있는데요. 1번,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성질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처럼 등식이 성립하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여기 양쪽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은 등식 여전히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하게 될까요? 성립하겠죠. 양쪽에 똑같이 5를 더하면요? 성립하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서로 같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왼쪽 변이라고 해서 좌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변이라고 해서 우변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 두 변을 모두 함께 말할 때는 양변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양변이라는 것은 왼쪽 변, 오른쪽 변 모두를 합쳐놓은 걸 양변이라고 표현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A랑 B랑 서로 똑같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상태라면 양변에 1을 더하든 양변에 2를 더하든 양변에 5를 더하든 10을 더하든 결국 그 두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다. 등식은 계속 여전히 성립할 수밖에 없겠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어때? 이거 외워야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쵸? 다 이해했어요? 납득됩니까? 네, 좋아요. 왜? 그럼 그 다음 거 프린트 드린 거 있나? 잠깐 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근데 여기에다 내가 같은 수를 더하는 것만 해당할까요? 내가 양변에 같은 수를 빼면 어때? 뺐을 때도 여전히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은 양을 나타내고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1을 빼고 1을 빼, 5를 빼고 5를 빼, 어때요? 여전히 양쪽은 서로 똑같을까요? 네, 똑같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수를 뭐 해도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 그치? 납득하면서 가면 돼요. 자, 3번.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만 했을 때만 등식이 여전히 성립할까? 곱하는 건 안 될까? 예를 들어 2배, 3배, 3배. 양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겠죠. 여전히 등식은 성립하겠죠? 그쵸? 잘 이해 안 가세요? A와 B가 서로 똑같아요. 자, 내가 너랑 갖고 있는 사탕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 사탕이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둘은 사탕의 양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같을까? 똑같죠. 3배, 3배. 똑같 4배, 4배.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 그치? 끄덕끄덕. 이해됐어요? 네, 좋아. 자,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됐으면 이제 또 뭐도 되겠어? 나누기도 되겠죠. 자, 우리 둘이 사탕이 똑같은 만큼 갖고 있었는데 둘이 똑같이 반으로 쪼갰습니다. 자, 같을까요? 다를까요? 3분의 1로 쪼갰어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단,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필요해요. 우리가 수학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금기사항이 있어. 반드시 이건 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학에서의 금기사항,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이기도 해. 영으로 나누기. 그 두 번째가 분모가 0. 분모가 0. 근데 서로 근데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4 나누기 3 그리고 분수로 뭐라고 표현해? 3분의 4. 12 나누기 0 그럼 분수로 어떻게 표현해? 0분의 12, 그치? 그러니까 0으로 나눈다라는 말과 분모가 0이다라는 말은 그냥 같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0으로 나누기 또는 분모가 0 이것이 수학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입니다. 근데 왜 금기사항일까요?
여러분들이 그 늪에 빠져버리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자, 12 나누기 4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까? 12 나누기 4의 의미가 뭐게? 12를 4개씩 쪼개면 몇 묶음이 나오는가? 몇 번 쪼갤 수 있는가? 또는 12를 4묶음으로 쪼갠다면 몇 개씩 쪼개지겠는가? 자, 그럼 12 나누기 0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12를 0개씩 쪼개면 몇 묶음이 나올 것인가? 자, 그럼 내가 12개 사탕 줄 테니까 이거 0개씩 쪼개봐. 다 쪼갤 때까지 여기서 남아있어. 하고 싶어요? 바로 보내줄게. 이거 쪼개는 것만 성공하면. 공부 안 해도 돼. 대신 12를 0개씩 계속 쪼개면은 다 쪼개는 거 성공하면 바로 집 보내줄게. 어때? 할 거야 안 할 거야? 니들이 죽을 때까지 해도 절대로 안 끝나지, 그치? 왜 안 끝나요? 0개씩 하면 여기 계속 12개가 남아있는 셈으로 0개씩 무슨 허구에다 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수가 너무너무 1번 커서 2번 작아서 수가 너무너무 이 몫이 어떨 것 같아요? 12를 0개씩 쪼개면 묶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 라는 것이 결국 12 나누기 0의 질문의 어떤 답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묶음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야? 아니면 이 묶음이 너무 적게 나올 것 같아서야?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죠.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야. 무한히 나올 것 같아서야. 그래서 불가능한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12 나누기 0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왜 안 되느냐? 묶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한에 가까운 이제 그런 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건 조건이 있었죠.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눠도 0이 아닌 깜짝이야. 나한테 튀었네? 오, 가끔씩 이래 이거. 좀만 더 무섭게 할까? 슈. 잘 안 나오네. 슈. 무섭지. 아, 근데 내가 여기 낙서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기껏 정성을 들인 판서인데. 자, 아무튼 지금 지우다 나니까 더 무서운데요 이거? 약간 여기 딱 맞아가지고 코피 푹 터졌을 때 약간 그 느낌 아니? 여기서 누가 퍼즐을 맞은 거 같아. 이거 누구 집중 안 하다가 이제 여기만 딱 장면 봤으면 이제 나 신고당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0이 아닌 수로 0이 아닌 같은 수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0이 아닌 그냥 0이 아닌만 붙이면 돼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야. 이건 뭐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0으로 나누는 게 안 되니까 그냥 0으로 안 나눴을 뿐인 거야. 그렇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문제풀이에서 등장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된통 당해봐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네가 먼저 당해보고 스스로 그걸 극복해야 이제 그게 강하게 기억에 남지. 내가 지금 미리 풀어주고 답까지 다 알려주고 나중에 니들이 자연스럽게 풀어버리면 기억이 안 남아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애먹이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열심히 잘 고민해가면서 골탕도 먹어보시고 시행착오도 거쳐보시고 한번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내보십시오. 자, 그렇게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풀어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오직 뭐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이 등식의 성질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자, 다시 뭐만 사용해서? 등식의 성질만 사용해서. 그래서 너네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두고 있어야 이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지 말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끄덕끄덕 이해까지 또 해주시는 상태여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수가 1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나눠서 써보면은 1차식 방정식의 합성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그래서 1차식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차식이 뭐가 있었어요? 자, 뭐가 있었지? 1차식 복습. x 더하기 1? 3x 더하기 좋아요. 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방정식. 그걸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많이 발전하셨네요. 네. 저번 시간이야 저저번 시간에 질문만 했었는데 이제 요즘엔 좀 자신 있게 얘기하네, 그치? 오늘은. 그래서 1차 방정식은 1차식은 0의 꼴로 표현이 가능한 그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네가 아까 전에 말했었던 그 1차 방정식을 사용해서 한번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1차식을 사용해서. 자, 아까 뭐라고 했죠? x 더하기 1은 0. 이거 1차 방정식이야. 아까 너 뭐 말했지? 3x 더하기 3x 더하기 2는 0? 이거 1차 방정식인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그걸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x 플러스 2는 2x. 자, 이거 1차 방정식일까 아닐까? 맞죠? 그쵸? 내가 이거를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지만 체크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2x라는 것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행동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이 활약을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2x가 이제 2x가 아니라 0이 되도록 하려면 양변에다가 뭘 해주면 좋을까? 2x를 빼주면 되겠죠. 2x를 빼주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기에다 2x 빼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으로 바뀌죠. 그쵸? 그래서 1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너는 1차 방정식이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 형태를 보고 1차 방정식이 아니야 라는 것을 따지기보단 1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1차 방정식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오직 뭘 사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그럼 2x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내가 무슨 행동만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뭘 해주면 되죠? 2랑 예. 2x를 빼주면 오케이, 그래서 2x를 빼준 겁니다. 근데 오른쪽만 빼주면 안 되고 왼쪽도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여기다 2x를 빼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문자와 식의 연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던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이해됐어요? 확실히? 근데 그 네. 2에서 2를 빼면 0이 아니에요. 2에서 2를 빼면? 자,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양변에 2를 빼고 싶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가요? 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너가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게 양변에 2를 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 질문한 건가요? 네, 그래요. 한번 빼보자 그러면은. 자, 양변에 2를 빼볼게요. 왼쪽 변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x. 그럼 여기에 왜 마이너스가 왜 마이너스 x가 돼? 지금 여기에서 넌 지금 양변에 2를 빼고 싶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오른쪽은 0이랑 그러니까 지금 내 질문이 일단 질문 한번 다시 먼저 해보실래요?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2x를 빼는 것이 아니라 2를 빼는 것으로 하고 싶어서 그 질문했었던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좀 헷갈렸었죠. 저 x 더하기 2에서 2x를 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x 더하기 2에서 2x 빼는 거. 그 x에서만 2x를 빼는데 x 더하기 2에서 2x를 뺀 겁니다. 여기에다가만 뺀 게 아니죠. 우린 이 변에다가 뺄지 안 뺄지를 정하는 거니까요. 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이 양변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2x를 빼줬으면 우측변에다 2x를 빼줬으면 좌측변에다가 2x를 빼줘야죠. 그래서 x에다가 2x 빼준 거 아닙니다. x 더하기 2에다가 2x를 빼준 거예요. 만약에 x에다가 2x를 빼줬던 거라면은 여기에는 이렇게만 써야죠. 이가 사라졌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x에다가 2x를 뺀 거다 라고 한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정답인 거잖아. 그럼 이거 어디 갔어? 없어졌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지. 우린 뭘 한 겁니까? 얘에다가 2x를 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한번 더 거기에다가 x 더하기 2에다가 자 x 더하기 2에다가 2x를 빼는 걸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한번 계산을 해봐. 넌 뭐라고 계산을 할 건지.
네, 뭐라고 할 겁니까? x 더하기 2에서 2x를 뺀 거? 식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보세요. x 더하기 2 빼기 2x. 네, x 더하기 2에서 2x를 뺀 거 식을 한번 불러보세요. 뭐죠? x 더하기 2에서 2x를 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네, 그래서 난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고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2를 제외하고 여기에다가만 뺀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계산은 x끼리만 계산할 테니까 이것만 계산하고서 써지겠죠. 근데 그거를 얘에서 얘를 뺐다, 이것을 x에다가만 2x를 뺐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린 x 더하기 2에서 2x를 뺀 겁니다. 근데 계산이 x랑 2x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된 거고 2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냥 너가 얘를 계산하듯이 나도 그냥 똑같이 계산한 겁니다. 근데 너가 아까 전에 질문했었을 때 x 더하기 2에다가 2x를 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라고 이야기하셨길래 아니! 그거 맞아. x 더하기 2에다가 2x를 뺀 거 맞으니까 그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라고 딱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너가 여기서 x에다가 2x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x에다가 2x를 빼서 마이너스 x 그리고 2는 내려오고 이거 아니에요. 우린 여기에다가 2x를 뺀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와서 그냥 그걸 갖다 쓴 것뿐이에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좌변에다가 2x를 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1차 방정식이 맞죠? 그쵸? 네. 계속 진행할게요. 자, x 플러스 2는 x. 자, 이거 내가 뭐는 0의 형태로 만들려면 양변에 뭘 해줘야 할까요? x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0이 되겠죠. 2는 0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럼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영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 1차 방정식의 정의부터 먼저 보세요. 네, 이렇게 고쳐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괜찮아요. 바로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여기에서 너네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는지를 딱 꼬집어내서 그것만 이제 바로 수정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얘는 왜 1차 방정식이 아닙니까? 이것만 보세요. 다른 데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자, 이거 왜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너가 아까 전에 라고 했잖아? 나 그래서 이해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다시 추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왜 1차 방정식이 아니죠? 영어로 바꿔서도 문자가 아니에요. 자, 다시 정의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자, 1차 방정식이려면 뭐가 어때야 된다고? 그 영어로 바꿔서. 자, 1차 방정식의 정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칠판에 충분한 거 다 써놨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1차식은요. 맞아요. 너가 자꾸 이것만 보고 있어서 내가 계속 이거 보라고 다시 얘기한 거예요. 왜 는 0만 보고 있습니까? 는 0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름부터가 1차 방정식인데 왜 는 0만 보고 있어요? 자, 다시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라고요? 1차식은요. 1차식은 0의 꼴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얘 1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1차식이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자꾸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는0 만들어졌네.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아니라고요. 그게 1차식은 0의 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고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던 거지 이 는 0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는 0이 목표가 아니라 1차식은 0을 만드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는 0이 나왔다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게 1차식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너가 한번 대답해봐.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렇지만 차분하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일단 여기 왼쪽 오른쪽에 각각 무슨 식이 써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왼쪽에는 2x 더하기 3이 있고요. 오른쪽에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어떻게 써져 있는 셈이죠? 2x 플러스 3은 2 곱하기 x. 네, 그거 그냥 한 번에 말해주세요. 우리 곱하기 기호 이제 생략하는 걸로 약속을 한 상태였으니까. x 더하기 2.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뭐는 0의 형태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쵸? 뭐는 0의 형태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뭘 해야 될지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양변에 뭘 해줘야 여기가 0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안 가도 괜찮아요. 차근차근 가셔도 괜찮습니다. 뭐부터 먼저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x를 0으로 아니 2x를 0으로 만든다는 그. 네, 그래서 양변에 뭐 하고 싶은지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뭘 하고 싶은지 그런 형태로 말씀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자, 양변에 뭘 해주고 싶어요? 빼기 2x. 네,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씩 갈게요. 하나씩. 자, 양변에 2x를 빼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양변에 2x를 빼줘 봅시다. 그럼 여기 좌변은 어떻게 나올까? x. 그럼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유 한번 설명해 볼까요? x 두 개에서 x 두 개를 빼는 건데. 네. 아 x 마이너스 x. 자, 방금 전에 했었던 말 다시 한번 해보세요. x 두 개에서 x 두 개를 빼는 건데. 네, 그거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0. 네,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너가 분명히 말로는 x 두 개에서 x 두 개를 뺐는데 x요. 마이너스 x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를. 막 배꼽 잡고 깔깔깔 웃어야 돼요. 정말 웃긴 일입니다. 그건 왜 웃겨요? 2x에서 2x를 뺀 것을 갖다가 뭐가 남았다 생각하는 건 절대 너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닐 것 같아. 그럼 너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냥 이거를 빼면 뭐가 될까 숫자 가지고 열심히 조합해가지고 뭔가를 뾰로롱 하고 내버린 거예요. 그냥 무슨 마술공 같은 걸로 내가 판단을 해서 결정 내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x 두 개.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사탕 두 개에서 사탕 두 개 빼면 뭐가 돼? 사탕 하나가 남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린 한 번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가 판단을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땐 지금 그 순간에는 판단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너 지금 여기 양변에 뭐 하기로 했어요? 2x를 빼기. 네, 2x를 빼기로 했죠? 자, 그러면 좌변 뭐가 되는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2x를 빼니까 x가 아무것도 0. 네, 0이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2x 플러스 3에다가 너는 2x를 빼는 것이지 않았었어요? 아까부터 너가 계속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양변에 2x를 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다가 빼야 되는지 여기다가 빼야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다 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산 과정에서는 얘랑만 빠지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너는 2x에다가만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2x 더하기 3에다가 빼는 겁니다. 이게 좌변이니까요. 2x 더하기 3에다가 2x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뭐예요? 0 더하기 3.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게 딱딱하게 기계적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뭐예요? 3. 네, 맞아요. 3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말이죠. 우린 2x 더하기 3에서 2x를 뺀 거니까 3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쵸?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2x를 빼겠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얼마입니까? 2. 네, 좋아요. 2.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는 0의 꼴로 만들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양변에 뭐 해주고 싶으세요? 빼기 20. 네,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1이요. 1는 0. 0. 좋아요. 자, 그럼 얘가 1차 방정식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봅시다. 부합하나요? 아닌가요? 확실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1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이 경험 하나하나가 너가 이런 것들을 정복하는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겁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다 조사해 보니까 자, 우리 조금만 더 속도 내서 한번 해볼게. 2x 플러스 3은 x 마이너스 1.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양변에 뭘 해야 될까? x를 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x를 빼니까 좌변에 뭐가 남겠어요?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양변에다 뭐 해줘야 될까? 더하기 1 하니까 이제 x 더하기 4는 0이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이 아니야? 맞죠? 자,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예시도 한번 들어볼게요. 2x 플러스 5는 2x 마이너스 2. 자,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닐 겁니다. 저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빨리 판단했지? 이건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생각봐. 양변에 일단 뭘 해줄 거예요? 2x를 빼줄 거죠. 자, 그러면 얘 0으로 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변에는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2만 남을 겁니다. 근데 좌변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2x에서 2x를 빼주게 되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0이 되고 뭐만 남습니까? 5만 남겠죠. 자,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지. 왜 뭐가 큰일 난 거야?
1창이 사라져버렸잖아. 그럼 얘 1차 방정식이겠어? 절대로 낼 수가 없겠지. 자,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보자. 자, 우리가 얘네들은 왜 1차 방정식일 수밖에 없었고 얘는 왜 1차 방정식이 아닐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는 내가 이 친구를 0으로 만들어준 작업에서 x를 빼준다고 해서 얘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이놈 빼주려고 하다 보면은 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어쩌다 죽게 됐을까? 얘네 두 개가 같아서. 네, 좋습니다. 이거 메모해두세요. 아, 여기서 얘네 양쪽에 x의 1창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한 놈 죽이다가 다른 놈도 죽어버리니까 아유 큰일이 나버리겠네. 그럼 1차 방정식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왼쪽 변과 오른쪽 변 양변에 있는 x의 개수가 서로 어때야 될 것이다? 어때야 돼? 달라야지. 달라야 1차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으면 둘 다 죽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납득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다 정리되신 분들은 메모 다 하시고, 다 정리되신 분들은 밑에 있는 문제 1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개념 체크 2번에서 1번, 2번, 3번까지만 풀어보시고, 4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번까지. 아까 뭐 내가 들어야 된다고 했지? 아니 근데 뭐 했는데 벌써 1시 10분이야? 실력 되시는 분들은 그냥 2번 쭉 다 풀어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안 다룬 게 있어가지고 그 2번에서 그냥 딱 4번까지만 풀어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민준이 내가 어디까지 드렸었죠? 복소수까지 줬나요? 나머지는 그럼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까지 하자. 주말 동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씩 가가지고 언제 오시는데? 내일 새벽이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2개는 끝낼 수 있겠네. 2개는 하자. 자, 1번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했을 것 같고 2번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자, 2번에 1번 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이다. 자, 이거 바로 눈으로 보자마자 뭐 2항이래. 그 등식 성질 이런 거 이용할 필요도 없어. 자, 이거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 자, 1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맞지? x가 살아있을 테니까 안 없어질 테니까. 그치? 자, 2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x가 안 없어질 테니까 살아있으니까. 자, 3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죽어버릴 테니까. 그치? 서로의 개수가 같잖아. 죽어버리겠지. 자, 그다음 4번 여기서 지금 뭔가 좀 신경 쓰이는 애가 하나가 있지. 누굽니까? x제곱. 그치? x제곱이 만약에 남아있는다면 걔네가 살아있는다면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쵸? 만약에 살아있습니다. 차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렇지, 잘했어. 그거 우리가 나중에 3학년 때 공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러니까 x제곱이 살아있으면 큰일 나. 죽으면 근데 괜찮아. 그치? 자,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볼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자, 그럼 이제 x제곱은 날아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x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럼 얘 1차 방정식이 아니야. 맞지? 잘했어. 자, 그 다음 5번. 자, x 죽을까 살까? 자, 왼쪽에 x가 몇 x야? 4x. 오른쪽은? 그럼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오케이. 자, 5번 여기서 지금 눈에 가시가 있어. 누구? x제곱. 그치? 자, 왼쪽에 x제곱은 하나가 있지. 그치? 오른쪽에 x제곱은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x제곱이지. 그치? x제곱이 하나 빠진 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살까 죽을까?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몇 차 방정식일까? 2차 방정식이겠지. 네, 좋아요. 여기 똑똑이들. 자, 1차 방정식 풀어봅시다. 1차 방정식. 그럼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이런 너무 쉬운 형태 방정식은 그냥 누구도 알아요. x가 얼마일 때 참일까? 마이너스 1일 때. 시험 다 봤어? 그럼 제출. 네. 100점 맞으셔야 됩니다. 100점 맞으면 나한테 얘기해줘요. 자, 그럼 x는 얼마일 때 참? 마이너스 1일 때 참. 에이, 너무 쉬워. x 마이너스 3은 0. 자, x는 얼마일 때? 3일 때 참이 되겠지, 그치? 자, 2x는 4. 자, 요것도 쉽다. x는 얼마일 때? 2. 3x 플러스 1은 7. 자,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5x 마이너스 2는 5. 자, 점점 속도 느려지죠, 그쵸? 7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1은 5분의 4? 못하겠지? 그래, 자, 봐봐.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떤 거? 할당량? 그거 뽑아줄게. 그 할당량 갖고 숙제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방법들을 모르더라도 답내는데 아무 문제 없었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너네들이 습관이 안 좋게 잡혀보거든. 얘네들을 풀 때까지.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방정식을 딱 처음 풀고 난 다음에 마주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놈이겠어, 이렇게 생긴 놈이겠어. 처음에 너네가 보는 방정식이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을 보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2번을 쭉 보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네, 생각보다 쉽네 하면서 그냥 특별한 방법을 배울 필요성을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 못 느낀 채로 그냥 막 푼다고. 얘는 그냥 뭐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고 얘는 2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갑자기 문제가 이딴 것들이 튀어나와. 우리는 여기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뭐 눈으로 보고서 그냥 맞추는 것만 배웠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그게 보통의 아이들이 겪는 레퍼토리입니다. 차라리 여기서부터도 안 풀렸으면 그런 습관이라도 안 생길 텐데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얘네들 우리 기본적인 원래 원칙대로 풀지 않아도 풀리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여러분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 다 가능해. 이거 갖다가 자 x 빼기 3이 0인데 x가 뭐일 때 얘가 맞을까요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뭐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맞출 수 있어. 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들한테만 물어봐도, 그치? 아마 여러분들 누가 있을까? 제일 못 맞출 것 같은 사람. 제일 못 맞출 것 같은 사람 딱히 없네. 다섯 걔네들은 어리니까 이제 못 맞추더라도 누굴까? 뭐 예를 들어서 다 될 것 같은데? 딱히 상상이 되는 게 없어. 뭐 그냥 진짜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실제로 그분들을 내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랑 좀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술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저희 그 있잖아요, 그 3을 뺀 것이 0이 되는 애가 누굴까요? 라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실수. 그 분들께서도 당연히 야 이거 3에다가 3 빼면 0 되잖아 라고 얘기하실 거야, 그치?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착각을 하고 나 되게 방정식 잘 푸네 하면서 이 원리 원칙 안 지키고 쓱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얘네들을 보게 되니까 그때는 망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애들이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건 이 타이밍이 아니라 이 타이밍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 문제는 그냥 똑같은 문제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한테는 두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처럼 보여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소개해 주려고 지금 이렇게 길고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까 내가 1차원식 풀 때 뭐 이용한다고 했지? 등식의 성질. 오케이, 좋아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이 방정식을 더 풀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양변에 1을 한번 빼줄게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x는 1 빼주니까 이제 여기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이거 들이밀면서 자, x가 얼마일 때 참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너네 풀 수 있어 없어? 이거는 뭐 그냥 답을 알려주고서 묻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약간 좀 자존심 상하지 않냐, 그치? 당연히 풀 수 있죠. 그쵸? 이해됐어요? 자, 아직까지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어도 돼. 자, 2x 플러스 1은 3. 자, 이것도 똑같아요. 양변에다가 1을 빼줄게. 자, 뭐가 만들어지죠? 2x는 2. 자, 양변에다가 2를 나눠줘 볼게. 그럼 뭐가 되죠? x는 1. 자, 이거 물어봤을 때보다 이거 물어봤을 때 너네는 대답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쉬워졌지. 자, 5x-2는 3. 자, 양변에다가 2를 더해볼게. 그럼 5x가 되죠? 얘는 5가 됩니다. 그쵸? 양변에 5를 나눠주게 되면요 x가 되고요 1이 되겠죠. 자, 이거 물어봤을 때보다 이거 물어봤을 때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지? 자, 내가 지금 공통적으로 어떤 꼴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x는 형태로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런 원본 상태보다는 x는 이라고 정리된 상태가 훨씬 더 답을 이야기하기가 편리하다고. 그럼 그걸 안 할 이유가 있나? 당연히 해야죠. 이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1차원 형식을 풀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2를 더하든 양변에 5를 나누든 언제나 등호는 똑같이 성립한다. 이걸 성립하게끔 하는 그 x의 값에 집중해주세요. 네, 손장난 좀 나중에. 이걸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이걸 성립하게 할 것이고 이걸 성립하게 할 거잖아. 어차피 등식의 성질에 내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을 때 이 등식의 성립함은 변치 않았었으니까 이때 성립한 게 이때도 여전히 성립하겠지. x가 1일 때 참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넣어보면은 5 빼기 2가 3이라는 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나 이제 1차원 형식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그 방정식을 무슨 형태로 만든다? x는, 자 다시 그 방정식을 무슨 형태로 만든다? x는의 형태로 만든다. 그게 우리가 1차원 형식을 풀 때 하는 유일한 행동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너네가 몰라가지고 갸우뚱했었던 그런 문제들도 똑같은 방식대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자,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 자, 머릿속으로만 한번 풀어봐봐. 이거 뭘까? 자, 시간 꽤 오래 걸리죠? 자, 봐봐요. 양변에 뭐 해줄까? 우리 지금 x는의 형태로 만들 거예요. 자, 양변에 뭐 해줄까? 1을 빼줘요. 자,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5. 자, 양변에 또 뭐 해줄까? 3을 나눠줘요. 자, 그러면 x는, 야, 이거 3 나누는 거 너무 쉽잖아. 우리 나누기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연산이라고 했죠? 끝. 왜 우리가 이 방법을 굳이 배워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다른 것들은 안 해도 괜찮았어. 아, 무슨 저 요것도 눈대중으로 다 되던데. 알아. 너만 되는 거 아니고 나도 되고 누구나 다 돼. 에브리바디 그냥 싹 다 될 수 있어. 근데 이거 못하잖아. 선생님 이건 왠지 x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 참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욕심내기보다는 탁 해서 풀어내는, 그걸 연습해 보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도 한번 내볼까요? 2분의 3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선생님 이거 왠지 x가 얼마일 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나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절대 못하지. 절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 분수 너무 싫어가지고 전 분수 노이로제에 좀 걸려있어요. 그래서 분수는 좀 웬만하면 싫으니까 저 양변에다가 뭐를 곱해서 더 이상 분수가 아니게 만들고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치? 몇을 곱해보면 좋을까? 6을 곱해보면
양변에 6을 곱했을 때 난 아무 짓도 안 한 거잖아, 그치? 뭐 등식은 여전히 성립하겠지, 그치? 그렇게 곱하는 행위 해도 괜찮죠, 그쵸? 근데 뭐 어차피 그걸 계산하는 게뭐 그렇게 분수 계산이 뭐 어렵지도 않으니까 좀 그냥 할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대로 팁 보잉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뭘 해도 좋고 6을 곱해서 진행해도 괜찮고 좀 더 깔끔하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양변에다가 2를 빼주고 아까 했었던 것처럼 1을 빼주고 3을 나눠줘서 하고 2를 빼주고 2분의 3을 나눠줘서 해서 진행해도 괜찮다 이거야.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바이블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살짝의 그 이제 한 줄을 더 추가하게끔 권유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분수가 된 건 분수가 아니게끔 만들기. 자, 한번 6을 곱해볼까요? 자, 그럼 여기 왼쪽 오른쪽 모두에게 6을 한번 곱해봅시다. 자, 그럼 뭐가 만들어지는지 불러보자. 9x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2. 좋아요. 자, 그다음 양변에 뭐 해줄까요? 나 지금 x는 이 형태 만드는 게 내 궁극적인 목적이야. 자, 양변에 뭐 해줄까요? 자, 9를 먼저 나눠주게 되면 분수가 또 생깁니다. 너네가 x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알겠어. 그치만 이 불순물이 없는 상태로 나눠주는 게 더 깔끔해지지 않겠니? 그쵸? 네. 자, 양변에 뭐 해주는 게 좋을까? 12를 빼요. 자, 그럼 불러봅시다. 9x는 마이너스 14.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9분의 14. 오케이, 끝. 엄청 빠르지 않아요? 야, 이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속 긁적긁적 하면서 뭐지? 뭐가 됐을 때 참이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변에 6 곱하고 12 빼주고 9 나눠주고 끝. 하는 게 훨씬 빠르잖아. 10초 안에 될걸요? 아까 내가 10초 셌잖아. 10초 안에 이 단순한 문제도 못 풀었잖아. 근데 이거 쓰는 게 10초보다 오래 걸릴까? 아닐걸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그래, 밑에는 문제 많다. 자, 밑에는 문제 한번 다 풀어봐봐. 150페이지 개념 체크 3번에 있는 1, 2, 3, 4, 5, 6 쫙 다 풀어봅시다. 시작! 응? 응? 전부 다 맞았어? 오케이. 좋아요. 응? 아, 근데 지금 내가 녹화 중이라서 그걸 못 올려서 지금 너 해야 되는 다른 걸 먼저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명제 강의는 듣고 너가 나중에 그 나한테 따로 사진으로 검사받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지금 밀려있는 다른 것부터 먼저 해주세요. 근데 거기 좀 덥지 않아? 저쪽으로 이동할래? 응. 자, 이렇게 두 개. 4시 정도쯤? 3, 4시? 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공백 있는 곳에다가 직접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보자.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자, 두 분이 한번 리드 해볼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리드하자. 알겠죠? 자, 1번. 양변에 뭐 하실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불러봅시다. 2x 6.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 3? 뭘 할지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자, 두 분, 자, 보세요. 자, 양변에 뭐 할 거라서 답이 얼마? 양변에 뭐 할 거라서 답이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3을 빼줘서 2x는 6. 양변에 2를 나눠줘서 그래서 x 3. 네, 이런 느낌으로. 자, 2번 멈추지 않고 쭉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은 3x. 자, 시작. 일단은 7, 양변에 7을 빼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왜 멈췄어요 그러면? 아니 7을 3x에서 빼주는 소신껏 얘기하세요. 우리 절대값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괜히 답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내가 너한테 야 3x 빼기 7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3x 빼기 7 3x 빼기 7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더 이상 정리 같은 거 안 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거예요.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계산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소신껏 말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배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책임입니다. 알겠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 7을 빼줘야죠. 자, 너가 만들고 싶은 꼴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x는 그래요. 너는 x는 숫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x는 숫자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너가 여기에서 x는 숫자를 만들려고 할 때 뭐가 지금 좀 신경 쓰이는 거 있지 않아요? 마이너스 4 아니 마이너스 7 얘가 왜 신경 쓰여요? 분수를 자, 모양을 다시 보세요. 너가 그럼 여기에서도 이거 외웠다는 거예요. 너 여기 양변에 7 왜 빼줬어? 그냥 아까 그렇게 해왔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너 이거 이해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여기서 7 빼준 행위 왜 했습니까?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를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생김새를 봐. 좌변에 지금 뭐 있어요? x 우변에 뭐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우변에 뭐 있습니까? 0 아니요. 얘가 무조건 0이에요? 그럼 너는 모든 방정식을 풀어보지 않고도 그냥 전부 다 해가 0이라고 주장할 겁니까? 자, 다시 왼쪽에 지금 뭐가 있어요? x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수.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x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수 그렇게 맞춰주려고 너가 지금 저 왼쪽에는 7이 짜증났던 거예요. 왼쪽에는 7을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야 여기에 지금 왼쪽에 7이 없는데 이놈 여기 왜 있어? 라고 해서 그 7을 없애준 겁니다. 그래서 너가 7을 뺐었던 거예요. 이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상한 소리 안 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제일 이상하게 신경 쓰이는 놈 누구예요? 마이너스 4x 너 그럼 얘가 왜 신경 쓰여? x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곳에 얌전히 있는데 제가 왜 자꾸 신경 쓰입니까? 다시 네, 말씀하세요. 3x 그래요, 그놈이 신경 쓰이죠. 넌 3x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3x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놈이 여기 왜 있냐 이거야.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래요, 우변에 x가 없는데 왜 너가 우변에 들어가 있냐 이거야. 맞지도 않는 자리에. 걔가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양변에 뭐 해줄 거예요? 양변에 3x를 빼주면 네, 3x를 빼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러봅시다. 마이너스 x 자, 너가 지금 마이너스 4x에서 3x를 빼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와 식의 연산이 흔들리면 여기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고집 부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x에서 3x를 빼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상상해. 마이너스 4x를 떠올려보고 거기서 3x를 뺏어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x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 이야기하세요. 그 x 4개 마이너스 4x에서 3x를 네, 마이너스 x가 4개인 거니까 네. 그걸 거기 중에서 3개를 뺏어가는 거니까 왜 거기서 3개를 뺏어가요? 다시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마이너스 4x가 너에게 있어서 뭐처럼 보입니까? 마이너스 4가 x만큼 내가 그래서 자꾸 그 수의 연산을 할 때 너네한테 부호가 있는 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왜 너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4가 그냥 마이너스 4입니까? 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왜 그냥 텍스트 그대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가요? 그렇게 하면 너 연산 정복 절대 못해요. 방정식에서 너가 방정식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 연산을 못해서 틀려요. 그래서 그때 썼던 말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가 수의 연산을 못하면 문자와 식의 연산이 무너져요. 근데 문자와 식의 연산을 못하면 방정식이 무너집니다. 근데 방정식을 못하게 되면은 저 뒤에 내가 문자와 관련된 연산들을 싹 다 못하니까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내가 비례 관계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계산들이 다 틀리니까 그 정답들이 다 틀리는 거예요.
2학년 때 올라가서 부등식, 방정식 뭐가 됐든 간에 다 연산이 기본 베이스인데 연산을 틀리니까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못하는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학교에서 분수 배우고 소수 배우고 그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거 공부하고 있는데 잘할 거라 생각합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 친구는 수학 시간이 고역일 겁니다. 왜요? 자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어려워하니까. 분수를 이해 못해서 소수를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이해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 틀리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이토록 무섭습니다. 그 전에 있는 게 빈틈이 뚫려 있으면 그 다음 거를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다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가 틀려. 그래서 빡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수학을 내보고 있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에게 있어서 마이너스 4가 뭐처럼 작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그냥 마이너스 4입니까? X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개의 손. 그래요. 마이너스 4를 분명히 4개 손해라고 배웠고 난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가 연산할 땐 당연히 그 의미를 바탕으로 생각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넌 결국 지금도 그걸 안 했습니다. 마이너스 4x가 뭐야? 그 마이너스 x가 4개가 있는 거예요. 딱 그렇게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x 4개 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요. x 4개 손해요. x 4개 손해에서 3개가 뺏기면 기분 드럽네. 요새 기분이 좋아지나요? x 4개 손해가 있는데 x 3개를 뺏어갔다 그러면은 아 너무 다행이다. 아싸 나 이제 손해 하나밖에 안 나갔다. 너가 진짜 진심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적받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말씀하십시오. X 마이너스 X 4개의 손해에서 3X를 뺏어가면은 7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 그 다음 뭐 하실 겁니까? 그래서 각각의 수에서 마이너스 7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는 1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게 되었죠. 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2x-5는 x-1 맞죠? 네 자 시작. 일단 5를 양면에 더해줘서 네 2x는 x 더하기 4에다가 4를 양면 빼줘야 되니까 그럼 왜 4를 빼줘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어요? 그냥 아까도 숫자 뺐으니까 지금도 숫자를 빼야겠다? 그래서 아까 내가 분명하게 아까 저 친구한테 설명해 주면서 그때 너가 안 듣고 있더라고. 잘 알고 있어서 안 듣고 다른 거 문제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가 그 얘기를 더 들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왼쪽 변에 써져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x 오른쪽 변에 써져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숫자 근데 너는 왜 오른쪽에 얌전히 있는 저 숫자에 불만을 갖고 저 녀석을 지워주고 싶어 합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낼 때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방금 전처럼 나 아까도 숫자 건드렸으니까 지금도 숫자 건드려야지. 이거는 너무 애기예요, 애기 같은 논리야. 그런 게 어딨어요. 나 그럼 평생 숫자만 건드려? 그럼 뭐, 너가 여기서 이제 4를 빼겠다 했죠? 자 그럼 뭐가 되냐면 2x 빼기 4는 x가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뭐 할 거야? 또 숫자를 또 해줄 거죠? 그럼 이제 양면에 또 4를 더해요. 그럼 2x는 또 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또 뭐 할 거야? 또 4가 또 불만이죠? 또 4를 빼줘요. 그럼 2x 빼기 4는 또 x가 됩니다. 그럼 또 이제 또 마이너스 4가 불만이죠? 또 4를 더해줄까요? 그럼 2x는 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 평생 계속 이러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그놈을 건드리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숫자라서 건드린 게 아니에요. 제자리가 아니라서 건드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x는 얼마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싶었잖아요. 왼쪽에는 뭐만 있어야 됩니까? x 오른쪽에 뭐만 있어야 됩니까? 숫자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스텝 1이에요. 근데 그 스텝 1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너가 여기서 4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뽕뽕뽕뽕 드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 하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라는 그 표면적인 것들만 보게 되면은 내가 숫자라서 건드렸나 보다 라면서 혼자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하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Y가 중요한 겁니다. 왜? 왜 너가 여기서 5를 건드렸는데? 난 너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일단 묻진 않았었습니다만 너가 아까 전에 왜 5를 건드렸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도 아마 대답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이 정도 수준이었겠죠.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앵무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죠.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화하고 내가 다시 그와 유사한 행위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언어들을 배워요. 그럼 그 배운 언어들만 쓸 수 있다면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한 거죠. 예를 들어 앵무새를 보자. 자, 앵무새한테 내가 헬로 그럼 앵무새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나이스 미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건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앵무새가 나랑 같이 대화를 한다는 게. 내가 앵무새한테 헬로우라고 하면 앵무새는 나한테 헬로우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앵무새한테 How are you? 라고 하면은 앵무새는 How are you?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I'm fine thank you 하면 무서운 거라고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앵무새는 우리를 따라할 뿐이지 앵무새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앵무새가 되고 싶지 않다면 왜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걸 궁금해야 돼. 왜 내가 5를 더했어야 했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없이 그냥 5 더해서 그냥 이 5를 없애주나 보다 하고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앵무새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따라하는 것만 하겠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5를 더한다 라고 할 때 왜 5를 더하는가? 왜 5를 더한다고 했지? 이유가 뭐예요? 왼쪽을 네, 왜 없애주고 싶은데? 왼쪽에는 X자리니까 오른쪽이 숫자 자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불만을 가져야 되는 건 두 녀석이야.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5랑 X.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오케이. 계속 진행합시다. 다시. 그래서 양변에 5를 더해주고 네, 그래서 2x 이퀄 x 더하기 4 네, 그 다음에 x를 빼주고 그렇지. 자, 그래서 x 이퀄 4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나머지 뒤에는 건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에서의 마지막 콘텐츠 5번 복잡한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개수가 소수인 경우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2x 더하기 1.3은 어디였지? 아, 여기 있구나. 0.5. 이젠 내가 뭘 보고 있었는지도 까먹고 있어. 자, 이렇게 소수가 나와 있을 때 물론 이대로 keep going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치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 좀 더 괜찮아지기는 해요. 뭘 하면 좋을까? 양변에 10을 곱해주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서 2x 플러스 13은 5. 네, 좋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형태의 방정식이 나왔죠? 뭐 하겠어요? 13을 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1을 나누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죠. 됐어요? 자, 분수.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6분의 1x 6분의 1x. 자, 뭐 해주고 싶어요? 분수. 나 노이로제 걸려있어. 나 분수 너무 싫어. 짜증나. 6을 곱해줘요. 오케이. 자, 그래서 3x 빼기 6은 x.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6을 더해주고 양변에 x를 빼주고 그럼 뭐 3x에서 x 빼니까 2x가 됐겠죠? 그럼 또 양변에 2를 나눠주게 되면 그럼 x는 삐리리라는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너네들이 잘할 수 있는 방정식이니까 패스. 그러니까 개수로 이제 소수로 개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수로 개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더 이상 그게 아니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다 이해되셨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짚고 넘어가주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전에 2분의 1x 마이너스 1은 6분의 1x 뭐 이런 방정식을 풀었죠. 그래서 양변에 지금 뭐 하기로 했어요? 6을 곱해가지고 진행하기로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풀까? 2분의 1x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통분 어떻게? 6분의 얘는 3x 더하기 얘는 6분의 6이었으니까 그냥 플러스 6 써주시면 되죠? 얘는 네 플러스 x 플러스 쟤는 6분의 2였으니까 2. 이거 나 잘 이해 안 간다 손. 네. 자, 얘는 6분의 3x죠. 그래서 6분의 3x. 자, 얘는 6분의 6이죠. 그래서 6분의 6. 얘는 6분의 1x죠. 그래서 6분의 1x. 얘는 3분의 1, 6분의 2죠. 그래서 6분의 2. 됐어요? 오케이. 또 다 이해 안 간다. 없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이때 왜
6을 안 곱했어요? 아까는 했잖아. 아까는 6 곱했잖아. 그치? 근데 지금 왜 6을 안 곱하고 이렇게 통분을 했지? 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6을 곱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는 6분의 1x 플러스 뭐 1은 뭐 2분의 1 잠깐 좀 순서 바뀌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자 원래 우리가 함부로 6을 곱하면 안 돼요. 어떤 식에다가도. 그런데 이거는 등식이죠. 그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죠. 양변에 6을 곱해도 이 등식이 깨지는 게 아니지, 그치?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한다고 하자.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 근데 나 이거 있잖아 나 분수 너무 짜증나니까 그냥 이거 6 곱해가지고 계산할래. 자 6 곱하니까 이 친구는 3 더하기 2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5야. 응? 이런 엉터리 같은 계산이 어딨어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거는 내가 왜 6을 안 곱했어? 이건 등식이 아니야. 등식의 성질을 적용시킬 수 있는 애가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그냥 이 식의 값을 물어본 거야. 이 수를 계산해서 답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야. 즉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만 써져 있었으면은 너네들은 이거를 6을 곱해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양변에 6을 곱하는 게 가능했었던 거야. 그래도 등식은 여전히 똑같은 녀석이 나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만약에 식의 값을 물어본다면 여기다 6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등식이었을 경우에는 양변에 6을 곱하는 것이 이 등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니까 그건 해도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너네들의 행동은 완벽히 달라져야 된다. 이거는 내가 6을 양변에 곱해도 되지만 이건 냅다 6을 곱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자꾸 이 짓을 해가지고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떤 친구가 이거 6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편해. 3x 플러스 6 플러스 2x 플러스 x지 x 플러스 2 해서 4x 플러스 8이 정답이야. 바보 멍청이인 거죠. 그렇죠? 이건 안 돼. 이건 등식이 아니잖아. 6을 갑자기 왜 곱해? 너가 거기에다 6을 곱했다는 건 이 결과에 6배를 구한 거야. 뭐 물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근데 내가 6배를 했으니까 다시 6으로 나눠줄게 하면은 그건 괜찮아. 요건 괜찮아. 그치만 내가 6을 곱해놓고서 나중에 내가 사실 6배의 값을 계산한 것인 6배 값을 계산해 놓고서 그게 마치 정답이라는 듯이 써놓으면 그건 곤란.